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몬스터 시리즈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선사시대 바다와 강에 살았던 다양한 수생생물을 재조명해 볼 예정인데요. 인류가 아는 한 사상 최대의 뱀인 티타노보아와 비교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티타노보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갈로돈이나 플래시오사우루스에 필적하는 물속에서 가장 위험한 몬스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그걸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리조두스 4억 1,900만 년 전부터 3억 5,800만 년 전까지 지속된 대봉기는 과학자들로부터 물고기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물가의 생물들은 이제 겨우 육상에 진출했을 뿐 원시적인 식물이 우거진 늪지대를 기어다니는 작은 절지동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반면 수중에서는 어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물들이 번성하고 있었는데요. 어류가 탄생한 건 그보다 훨씬 이전 시기이지만 전성기를 맞은 것은 대본기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무렵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갑옷처럼 단단한 장갑판으로 덮여있는 몸 길이가 6m나 되는 거대한 물고기 둥클레오스테우스였던 반면 강과 늪, 호수 등 민물의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던 건 바로 리조두스입니다. 그 일종인 리조두스 히베르티는 진정한 거대어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상 최대의 민물고기로 꼽히고 있는데요. 리조두스 히베르티의 몸 길이는 7m, 그리고 날렵한 이빨과 강력한 턱을 가진 무서운 포식자였습니다. 이 몬스터는 과연 티타노보아를 물리칠 만큼 강했을까요? 몸체는 티타노보아보다 작지만 적어도 막상막하로 싸워서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정도의 힘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리조두스류는 대봉기에 탄생한 이후 계속된 석탄기에도 오랜 시간 담수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새로운 시대의 화석은 3억 1,100만 년 전의 것입니다. 프리오노스쿠스 개구리나 박쥐처럼 작고 애교가 많은 현대의 양서류를 보면 태고적 공룡과도 맞먹던 거대한 양서류가 있었다는 걸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양서류가 현재의 크기로까지 소형화한 것이 삼첩기 이후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프리오노스쿠스는 페름기 전반부 2억 9,900만 년 전에서 2억 7,200만 년 전, 현재의 브라질에 살았던 수서 양서류를 말합니다. 수많은 양서류가 속해 있는 분추목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 잔뼈로 이루어진 독특한 척추 구조가 분추목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해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가장 큰 프리오노스쿠스는 길이가 9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척추 구조 덕분에 매우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겁니다. 거대한 몸집에 물어뜯는 힘도 함께 더해진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포식자였죠. 겉보기에는 현대의 악어, 가비알에 가까우며 생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가비알은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염소 등 큰 포유류를 습격하기도 하는데요. 프리오노스쿠스는 그 가비알보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사냥감, 예를 들어 티타노보아 등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티타노보아를 잡아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킴보스 폰딜루스 킴보스 폰딜루스는 2억 4,900만 년 전에서 2억 3,700만 년 전 삼첩기 중반에 생식했던 최대급 해양생물입니다. 이 수생파충류는 현재의 네바다주와 스발바르제도, 독일에 서식했는데요. 이 세 지역은 당시에 지금보다 더 근접했고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킴보스 폰딜루스는 뱀장어와 상어를 합쳐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뱀장어의 몸 길이가 무려 17m에 달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생물은 거대하고 육식성이었지만 아직도 원시적이고 움직임이 느린 생물이었습니다. 노토사우루스 같은 대형 동료를 덮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다만 이렇다 할 천적도 없었는데요. 만약 다른 육식동물이 킴보스 폰들루스를 먹으려고 접근하기라도 하면 분명 일격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티타노보아도 승산은 없을 것 같아요. 귀찮은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재빨리 도망쳐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메갈로돈도 아마 무리하지 않고 더 작은 사냥감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리드 시크티스. 리드 시크티스는 쥐라기의 온난한 바다에 서식하던 물고기입니다. 발견 당시 이 거대한 물고기의 크기는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몸 길이가 대략적인 계산으로 무려 30m라고 산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의 연구에 의해 이 추정치는 크게 반감되고 말았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최대 16m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현 시점에서 리드 시크티스는 지구사상 최대의 경고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정보로 판단하건대 이 물고기는 선사시대 바다에서 플랑크톤을 먹으며 현대의 고래와 같은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크티오사우루스와 플리오사우루스 등 대형 육식 파충류에 잡아먹히는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마도 병에 걸리거나 어린 개체였을 것입니다. 꼬리를 한번 흔드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척추를 부러뜨릴 수 있는 기운차고 활달한 거대 물고기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관련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갈로돈과 티타노보아도 분명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크시팍티누스. 육지엔 공룡, 하늘엔 익룡, 바다엔 수장룡. 백악기는 파충류가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물들도 지배자의 생태적 지위를 침범할 것을 걱정해서 그저 입을 다물고 바라만 본 것은 아닙니다. 조기 어류인 크시팍티누스는 몸 길이가 5m에서 6m까지 자라는 거대 물고기였는데요. 확실히 언뜻 보기에는 15m가 넘어가는 수장룡이나 메갈로돈, 13m의 티타노보아와 비교하면 박력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를 커버할 수 있는 유리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큰 치아와 강력한 턱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 물고기는 불독피쉬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지느러미에는 길이 1m 정도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공격과 방어에 모두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서식했던 일부 상어의 위에서 크시팍티누스의 잔해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들 상어는 생물의 시체를 먹는 부육식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크시팍티누스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수장룡 중에서도 대형종 뿐이었고 그것도 결코 쉬운 사냥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르켈론. 백악기에 살았던 아르켈론은 현재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들 중 가장 큰 거북이입니다. 무게는 2.2톤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발견된 가장 큰 개체의 길이는 4m나 되는데요. 또한 좌우 지느러미를 펼쳤을 때 그 폭은 5m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거대한 손발이 휘두르는 일격이 얼마나 강력할지 상상해보세요. 아르켈론은 육식성으로 일생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내고 산란 때에만 무태 올라왔습니다. 이 화석 중에 다른 포식자에게 물린 자국이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들보다 3배나 덩치가 큰 거대한 도마뱀들조차 아르켈론에게 다가가기는 주저했던 모양입니다. 아르켈론은 다른 거북이와 마찬가지로 매우 움직임이 완만한 생물이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메갈로돈이나 티타노보아 쪽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튼튼한 등딱지를 앞에 두고 과연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지느러미가 만들어내는 결코 빠르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터무니없이 강력한 일격에서 과연 어떻게 몸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빠르게 지나친 뒤에 보다 안전한 식사를 찾으러 가는 게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랭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앞서 보셨듯이 자연계에는 티타노보아나 메갈로돈과 적어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동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연하지만 이번에 소개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속편을 제작해 볼게요.
혹은 티타노보어랑 메갈로돈을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테마에 관해 다룰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